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배받는 지배자입니다. 제목이 참 어렵죠.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프랑스 철학자 돌아가신 사회학자 브르디의 개념인데요. 부제가 도리어 정확합니다.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 탄생. 왜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 전체 학계를 지배하고 정계를 지배하고 경제계를 지배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지 도대체 뭔지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학 가서 성공한 사람들, 미국 가서 취직하고 학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복한지 종단적인 연구입니다. 참 재밌는 책이에요. 정말 이거 공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책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전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업적이에요. 진심으로. 지배받는 지배자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저자는 한국 대학과 지식 공동체의 모순들을 좀 극복하고 싶은 욕망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오늘의 신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온북TV에서 준비한 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배받는 지배자. 이 책은 지난 15년간 미국 유학파 엘리트의 모습을 연구해온 저자 김종영 교수가 유학 지식인의 실체를 쓴 책입니다. 미국 교수 시장과 한국 교수 시장의 비교를 통해 흥미로운 특징들을 짚어내고 있으며 엘리트 집단의 취약성과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미국 유학파 엘리트가 어떻게 한국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하는지 등에 대한 고찰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최대한 빨리 이야기해 볼게요. 이 연구는 1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 유명한 저작 둘 있죠. 강연. 직업으로서 학문과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있는데 소명으로서도 분석을 하는데 이 책의 말미에 직업으로서의 학문 말미에 베버가 파우스트 구절을 인용한다네요. 구절은 이렇습니다. 악마, 너는 늙었다. 그러므로 그를 이해하려면 너도 늙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 그래서 15년 전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래 같이 늙어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나도 숙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15년 동안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가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연락해서 찾아내서 협력을 구해서 인터뷰를 하고 정말 대단한 노력인데요. 미국 유학 지식인의 트랜스내셔널 궤적을 통해 지식 권력의 글로벌 작동을 해부한다. 이렇게 서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배받는 지배자라는 개념을 가져오는데요. 지배받는 지배자라는 개념 여기서 가져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지식인을 말합니다. 현대사회 지배층은 자본가와 지식인 계층인데 그 중에서도 자본가가 지식인 계층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지식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지배층 중 하나지만 지배층이면서도 지배를 받는 거죠. 돈의 지배를 받는, 돈 많은 자본가의 지배를 받는, 경제적 영역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학자 지식인들은 결국은 돈의 지배를 받는 거고 자본가의 지배를 받는 거고 경제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배받는 지배자라는 개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데 목차를 보면 맨 처음에 그걸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유학 가느냐 유학 동기를 쭉 적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모폴리탄 비전과 양육, 두 번째 대학과 기업에서 우대받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학문의 중심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네 번째 학교가 한국이 싫어요. 그다음 네 번째 큰 물에서 놀고 싶다, 다섯 번째로 지위 경쟁 전략과 욕망과 가치 추구로서의 미국 유학, 이런 식의 제목을 쭉 달아서 대단히 논문 성격이 강합니다만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 동기를 읽는데 그래 맞아 다들 이렇구나 나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대단히 정밀한 육성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맞장구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책의 저자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의 여러 면접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맞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 재밌어요.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라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는지 대충 읽다 보니까 느낌은 오던데 연구 분야도 지식사회학, 교육사회학, 과학기술사회학, 사회운동론, 그리고 재밌는 논문 많아요. 삼성 백혈병의 지식정치, 그렇죠? 그 다음에 대양지식 구성해가지고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운동에서 그 전문가들 혼성적 연대와 대학 논리의 형성, 그 다음에 앞으로 지식정치와 사회운동, 그
그다음 근대화 권력 정경, 한의하고 과학적 구성, 그다음에 미친 지식 이런 책을 집필할 계획이랍니다. 아 기대돼요. 예. 저도 이 교수님 전혀 몰랐었는데 네네. 참 존경해야 될 분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중간에요. 네네. 손석희 우리 교수가 진행하는 사장이 진행하는 JTBC 뉴스룸 2014년 11월 4일자 인용된 멋진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과 SNS에서 회자되었던 부산의 한 초등학생 8살의 꿈이라는 동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예, 하버드 나와서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초등학생 8살의 꿈이란 시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서울대병을 넘어 하버드병을 앓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력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 그들을 미국이나 유럽 대학으로 진학시키고 있다. 위치 경쟁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 글로벌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폐쇄의 주요 기조로 작동한다. 학위가 위치 경쟁에서 폐쇄적 엘리트들의 지배, 위치의 선점,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사립초, 국제중, 민사고, 하버드대 그런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얼마 전에 저희들 공부 배신이란 예일대 교수 책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국인 이야기 나왔잖아요. 하버드대 나왔다. 근데 나 다른 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너 미쳤냐 부모가. 그 상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사례죠 지금. 최근에 불행했던 그 뭐 소동도 있었습니다만 하버드나 예일 학교에 대한 꿈과 과정이 일치되지 않는 비극, 그 다음에 무작정 학력 우도 풍토, 유학 우대 풍토가 주어지는 불행한 현실들. 이 시를 읽으면서 전 몰랐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요즘은 암기하고 다니면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읊어줍니다만 참 괴로운 시죠. 예. 맞습니다. 뭔가 더 적나라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픈데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의 그 어떤 교수 임용 체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비교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 책에서. 여기에 정말 그 비교 보니까 특히 미국하고 그렇죠? 미국은 맞습니다. 면접 보러 가면 공항까지 나와서 이 좋은 학생 뺏기지 않으려고 좋은 교수를. 근데 한국은 죽으라고 면접 보러 왔더니 미안하네 이미 내정이 돼 있네. 그래서 다시는 한국에 응시하지 않는다. 정말 이게 항맥 그렇죠? 서울대 교수의 90몇 %가 서울대 출신이고 고대 교수의 90몇 %, 연대 교수의 90몇 %, 다 자기 목의 출신들. 예. 학문의 그 못된 단어 쓰잖아요. 근친 이런 교배, 상관 표현하는데 서로가 비평이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근데 롤스를 비판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교수.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롤스를 비판하고 샌델 교수가 하버드 철학과 교수로 부임해 가요. 그래 이제 부딪히면 좀 난처하겠지. 그 교수로 뽑아준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 롤스라는 훌륭한 학자가. 근데 어찌 되었건 부딪히면 조금 곤란해지겠는데 바로 부임하자마자 롤스가 전화해서 자네 왔다면서 한번 만나. 우리나라도 그 책 번역돼 있습니다. 샌델 교수 다른 책. 그 책에서 읽고 제가 너무 놀라서 한동안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문단도 뭐 패거리주의, 집단주의, 문화 권력, 문단 권력, 소설 권력 이야기합니다만 학문도 그런 식으로 자폐성에 젖어버리고 상호간의 건강한 비판을 삿대질로 생각을 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고 큰일이죠. 여기 재밌는 말 쓰고 있습니다. 학자의 건달화. 그렇죠? 네네 저도 읽었어요. 학자들이 건달이 되고 있어요. 건달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그다음에 왜 한국에서 탁월한 연구자는 드문가 그랬더니 학문 공동체의 폐쇄성과 타율성은 경쟁적이고 자율적인 학문 활동을 위축시킨다. 학문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학문 공동체에서 학문적 열정은 냉담으로 바뀐다. 한국 대학과 학교의 인프라적, 조직적, 문화적, 심리적 조건들은 탁월한 연구를 위한 학문적 토대에 장애가 된다. 미국 유학파 교수들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야만 하는 학문의 트랜스내셔널 상호로 인해 집중력을 상실한다. 정말 멋진 분석들 많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신간 지배받는 지배자인데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메시지를요 이 책으로 대신할게요.
여기도 역시 마지막에 저도 베버 좋아합니다. 베버 하여튼 베버 안 좋아하는 분들 없겠죠. 베버가 말한 비합리적 천민주의. 비합리적 천민주의.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네. 이 대학 버전이다 이러면서 한국 대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국 지식인 집단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민주화와 근대화를 거세게 요구해왔지만 정작 본인들은 비민주적이고 정근대적인 가장 모순된 집단을 이루고 있다. 학벌 인종주의, 남성 우월주의, 폐쇄적 파벌주의, 유교적 위계질서, 검증되지 않는 전문가, 상징폭력이 심볼릭 바이올런스라고 있는데 상징폭력이 난무하는 학계. 이는 베버가 말한 비합리적 천민주의 대학 버전이다. 이 점에서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의 변혁을 이끄는 해방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참 슬프잖아요. 젊고 유망한 학자를 부려먹는 조직 문화, 철저하게 실력 검증을 하지 않는 교수 사회 공모,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대목은 257쪽인데요. 연구를 조직하는 리더십 역시 한국 대학과 대비되는 점이다. 미국 대학에서 학과장과 학장은 한국 대학과 달리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한국 대학에서 학과장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맡는 보직이며 학장은 일종의 명예직이다. 미국 대학에서 학과장과 학장은 학과와 단과대의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며 자원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권력자다. 미국 대학의 학과장과 학장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지고 그만큼 책임을 묻는다. 어떤 학문적인 권위와 사회적 지위 간의 일치성이 있는 미국이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 이건 누구나의 욕망이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도 그러겠고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러합니다만 하여튼 한동안 저 미 8군 영내를 출입할 수 있는 그 자동차 뭐 마크 붙이는 거 있죠. 그게 대단한 권력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학문은 평등한 거고 유학파건 국내파건 간에 학문을 놓고 정상적으로 평가받고 개인의 성취와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가장 공정한 사회고 우리가 꿈꾸는 사회일 겁니다. 다만 미국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배워야 되는 거고 보르도에 가서 와인 대학 다닐 수 있듯이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히 선호될 일이지만 하여튼 단지 유학 다녀왔다는 이유로 그것 자체가 상징 권력이 되고 한국 사회의 차별적 요소, 폐쇄적 기제로 작동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회고 불행한 사회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무려 15년간에 걸쳐서 거의 200명에 이르는 학자들의 궤적을 추적하고 이를 학문적 업적으로 성취해낸 우리 김종영 교수님의 업적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